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4년 동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각 대학별로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에 포커스를 둘 거고요. 그다음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지망하고자 하는 그런 후보군 대학들을 6논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8개에서 10개 정도 선정하신 다음에 최근 작년 기출문제를 꼭 한번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대학은 나랑 좀 맞다. 이 대학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서서 그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할게요. 2024년도 동국대 수리논술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 및 변경사항인데 일단 보시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70%, 그 다음에 효과, 즉 내신이 20%, 그 다음에 출결이 1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하여간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동국대학교의 그 레벨이 있잖아요. 되게 좋은 학교인데 동국대학교 레벨이 있을 텐데 그 레벨에서 보는 다른 학교의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어렵다.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어려운 논술입니다. 동국대 논술은 어려운 수리 논술이에요. 일단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고요. 여기 지금 수능 최저라고 되어 있는데 저 수능 최저는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입니다. 까다로운 수능 최저라는 거. 그 다음에 점수는 10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논술이 700점, 독과가 200점, 출결이 100점. 그래서 1000점 만점인데 일단 기본 점수로 1000점 만점에 500점을 깔아줘요. 즉 논술을 아예 안 썼어도 350점을 깔아주고요. 교과도 200점 만점에 100점. 전교 꼴찌여도 100점은 깔아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동국대 수리 논술에서 과연 내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라고 한다면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출결이 내신보다는 사실은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니까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요건 변경사항인데 이제 동국대 유명한 학과죠. 경찰 행정학부가 인문계열이 있고 자연계열이 있는데 자연계열이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요 세 과목 중에서 2개 합 4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요 세 개의 과목에다 탐구를 추가했습니다. 탐구를 추가해서 네 영역 중에서 2개 뽑아서 4를 만족하면 돼라고 돼 있으니까 수능 최저는 조금 편안해진 거죠. 좀 완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대 수능 최저는 까다로운 수능 최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동국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주 긴 제시문. 이거는 저희가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제시문. 어느 대학교에서 봤죠? 네, 홍대에서 봤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일단 긴 제시문 그리고 실생활, 응용 이게 홍익대학교의 수리 논술의 특징이었는데 동국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동국대가 역시 긴 제시문과 그 다음에 실생활과 결합되어 있는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지만 예측이 참 어려운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느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교 전과정, 고1 수학부터 해서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수원, 수투는 당연한 얘기고요.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내는 대학입니다.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가령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확통이 나왔다. 그럼 올해도 확통이 어느 파트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수학 능력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응시생의 진짜 수학 능력을 보고 싶다. 따라서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현장 강의에서 저희 오프라인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일단 중국대 수리 논술은 일단은 다른 과목들 뭐 국어나 영어가 약간 수학에 비해서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상태에서 수학이 일단은 2등급 한 3번 정도 치면 2번 정도는 2등급, 1번 정도는 3등급 초반 이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들이 워낙 받쳐주지 않을 때 그때 일단 추천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운 학교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답안지에 일단 줄이 쳐져 있어요. 줄이 쳐져 있고 1번 문제는 몇 줄이네, 2번도 몇 줄이네, 3번도 몇 줄이네 이렇게 해서 줄수 제한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건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인원은 문이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다 합쳐서 304명이고요. 이 중에서 자연계열 쪽에서 154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일시는 수능 끝나고 수능을 보고 나서 금, 토, 일, 3일 뒤에 보는 학교죠. 3일 뒤에 보는 학교에서 실제로 수능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 준비 엄청 열심히 하셔야죠. 수능 최저 맞추시고 정시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3일 동안 바짝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해서 커버할 수 있는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만약에 동국대학교를 선택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3, 40분씩 시간을 내서 한 세트, 대문항 한 세트를 최근 문제 위주로 일단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일단 30대 1입니다. 30대 1이면 다른 대학의 논술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일단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같은 수준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단은 그 이유는 일단 동국대 문제가 어렵다는 걸 일단은 수리 논술을 좀 준비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쟁률이 낮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 즉 실질 경쟁률을 따진다면 한 10대 1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10대 1? 30대 1이 10대 1이 됐다고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를 보통 만족시키는 게 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는 친구가 100명이 지원했다면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25명에서 30명 내외예요. 그 안에서 10명을 뽑겠다? 그럼 경쟁률은 3대 1이 되는 거겠죠. 설명 이해 가실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골고루 전범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를 준비해야지 작년의 문제를 보고서 그다음에 모의 문제를 보고서 이걸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섣부른 예측은 쉽지 않아요.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잘 내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고 나머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학교예요. 그다음에 입시유광이라든가 과별로 선택 인원 이런 것들 어머님들이 입시유광 여러분 학생들이 입시유광을 보고 직접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수리논술 시험 시간은 90분이에요. 다른 학교들보다 한 10분 정도 짧죠.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대문항이 3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문항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가끔씩 소문항 2개 정도 붙고요. 보통 그냥 단독 출제예요. 단독 출제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90분이니까 한 문제당 30분씩 풀고 답안지 적고 풀고 답안지 적고 해서 실제로 문제 파악이 좀 어려서 그렇지 문제 파악이 되고 나면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계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는 별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고 출제 범위는 고교과정 전범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1 수학부터 고3 수학까지 정말 골고루 출제합니다. 골고루 출제해서 쉽게 예측이 쉽지 않은 학교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나마 조금 범위를 줄여드린다면 기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이 말을 오해하시고 기하를 하면 아예 노란 얘기는 아닙니다. 노란 얘기는 아니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가시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인데 수능 최저는 입시 요강을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일단 그냥 가장 많은 친구들이 자연계열 친구일 테니까 그냥 한번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반드시 입시 요강 확인하셔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과학 탐구 중에서 2개 합 5입니다. 2개 합 5. 쉽지 않죠. 이 합 5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이게 쉬운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사는 모든 계열에 걸쳐서 4등급 안에 들어야 합니다. 4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을 고를 때 이거 어렵죠. 등급을 2합 5예요. 2합 5인데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영어 2개를 가지고 2합 5를 만들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2합 5, 즉 그 2개 영역 중에 반드시 수학이나 과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학이랑 국어, 수학이랑 영어, 아니면 과탐이랑 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수학이나 과학을 넣어라. 이 조건 때문에 더욱 까다로워진 거죠.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네. 그 다음에 약학과나 이런 것들은
읽어드릴까요? 약학과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3개의 영역 등급합 4. 어우 진짜 까다롭죠? 3개 합 4니까 정말 어렵고요. 한국사 4등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랑 과탐을 반드시 1개 이상은 포함시켜야 한다. 그 다음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 보잖아요. 보통 2과목 보면 그중에서 잘 본 과목 1과목을 반영합니다. 잘 본 과목 1과목을 반영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죠? 네. 입시 요강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가 교과가 20%, 즉 200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결이 100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맨 앞 페이지에서. 자,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그냥 계열 구분 없습니다. 자연계열이니까 과학만 아니요. 전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교과. 전 교과 중에서 네, 잘하는 과목 10과목이요.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으로 한다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웠던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잘 본 거 10과목을 대학에서 알아서 추립니다. 알아서 추리고요. 그 다음에 이수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배운 거, 일주일에 뭐 5시간 배운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그냥 대학교에서 봤을 때 제일 잘 본 과목 10개를 추려서 그걸 가지고 내신 등급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내신 등급보다 훨씬 잘 나오겠죠. 그리고 보시면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오면 10점을 줍니다. 근데 아까 몇 점 만점이었죠? 교과가 200점 만점이었으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시면 돼요? 20 곱하시면 돼요. 이해 가실까요? 다시. 그렇게 잘 본 거 10과목. 그거 가지고 평균을 냈거든요.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는데 2등급이 나왔어요. 몇 등급이 나왔다고요? 2등급이 나오면 9.97. 몇 점 깎아요? 0.03 깎아요. 0.03이요? 여기다 20 한번 곱해볼까요? 0.03에다 20 곱하면 0.6점이에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에.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해서 실제로 5등급 잘 본 거 10개 뽑아서 5등급. 못 본 거 말고요. 잘 본 거 10개 뽑아서 5등급. 웬만하면 다 조건 만족하거든요. 5등급까지도 9.8이니까 0.2점입니다. 0.2점이고 거기다 20 곱하게 되면 4점 깎아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에. 내신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부는 출결만 보고요. 자, 결석이 3일 이하일 경우에는 만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4일부터는 9.4점이에요.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내신보다 가령 결석이 4일, 9.4점이거든요. 9.4점이면 출결은 100점 만점이었으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94점이니까 몇 점 깎이는 거예요? 6점 깎이시는 거예요. 6점 깎이는 거죠. 1점에 6점이니까 오히려 출결이 내신보다 점수의 점수에 미치는 그런 임팩트, 영향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웬만하면 3일 이하에 들어오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논술로 극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입시 요강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및 대비인데 일단 첫 번째 진심은 골고루 출제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학교예요.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긴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에 기본적인 힘이 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수능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등급이나 3등급 초반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원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현재 이 기준은 언제로 잡으셨으면 좋겠냐면 9월 평가원의 가채점 결과 나오는 등급, 그 등급 가지고서 일단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6월 평가원과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의 가채점 등급 가지고 일단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고루 나오지만 일단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서는 일단 동국대는 거의 4년 중에 한 3년 정도 속도,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해 보면 속도, 거리, 가속도 학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파트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동국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속도, 거리, 가속도 파트는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정적분 파트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다들 아실 거예요. 정적분 구간 안에 변수 있는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들,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활용과 관련된 파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을 잘 내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반드시 더 신경 써서 보시라는 얘기. 여기만 보면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수능에 킬러 빼고요. 킬러 빼고 그냥 수능에 4점짜리 문제를 풀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돼요. 대문항 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확통이 나왔다고 쳤을 때 그걸 그럼 버리고 나머지 2개를 잘 보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논술의 커트라인이 대충 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74에서 한 80 정도까지 형성돼 있어요. 그 말은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와, 문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아라고 한다면 네,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조금 받쳐주는, 수능 수학이 받쳐주는, 그리고 확통도 어찌되었건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중킬러급 이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무난한 4점짜리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동국대에서 일단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 다음, 이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그러니까 수능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용어들, 정의들, 정리들,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실은 요 기하에서 벡터나 공간도형 쪽에서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렇게 서술형 답지로 구성하는 연습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기 때문에 교과서 연습 문제 위주로 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서술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뭐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춰 보세요. 맞춰서 서술이 비슷하게 가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논술은 100점의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봤던 친구들과 경쟁자들보다 조금만 더 맞으면 돼요. 조금만 더 잘 쓰면 되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동국대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희망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마 이제 요 설명, 대학별 신논술 특징과 이런 설명 끝나고 나면 최소한 최근 1년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강의를 쭉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아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그냥 보시고 이거 좀 필요한데라고 하면 본인이 그냥 그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봤던 기출문제 중에서는 지금 출제와 봤을 때 출제 경과 봤을 때 요건 괜찮다라고 하는 문제는 다 따로 선별해서 제가 아마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출제 경과가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건 나오지 않아 그런 것들을 단지 동국대 기출문제라는 이유만으로 푸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국대에 있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셨다고 한다면 아까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대학을 골라라고 한다면 일단 홍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에 최근 한 3년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확통이나 기하를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다 봐?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출제됐던 파트만이라도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되게 아까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좋은 기회를 그냥 너무 쉽게 그 기회를 날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이 2등급 정도 되는 친구,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수능은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셨을 텐데 미적분 빼고 확통도 어느 정도 좀 내신을 꼼꼼하게 해서 확통이 좀 되는 친구들. 네, 가시죠.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그냥 한번 쭉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필승한 응용이나 긴 제시문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준비해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아시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